네, 그러면 이제 2부는요, 네, 겨울 이적 시장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넷 스pen딩으로만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쓴 EPL 구단은 어딜까요? 저는 아스날이라고 보는데요. 아닌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뭐 아스날 아니면 맨시티일 것 같은데 아스날이 이제 오바메양을 데려왔지만 음, 그 또 산체스를 팔았단 말이죠. 산체스를 사실 어떻게 보면 미키타리안이랑 트레이드한 건데 그 제가 알기로는 트레이드만 한 게 아니라 산체스의 그러니까 미키타리안에 돈을 더 얹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천만 파운드 정도?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음, 한번 봐야겠어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한 500, 한 200, 네. 이게 아닌데. 이건 합쳐서고. 판 선수는 없거든요. 다 이제 대부분 임대였기 때문에 망갈라가 에버튼으로 갔는데 그것도 임대였고요. 결국엔 이제 소비만 한 거예요. 지출만 한 건데 라포르테 선수를 바이아웃을 지르고 데려왔거든요. 6,500만 유로. 네. 그렇게 해서 6,500만 유로를 썼고요.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겠어요. 아스날은 여름에 이제 오바메양이랑 무키타리였는데 어허... 네, 그냥 네, 맨시티가 가장 많이 썼네요. 네, 맨시티가 라포르테가 6,500만 유로고 오바메양이 6,300만 거의 이제 6,400만 유로 정도 되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결론적으로는 맨시티가 가장 많이 쓴 건데 어, 맨시티가 가장 많이 썼는데 라포르테 선수가 이제 데뷔 경기를 치렀잖아요. 보진 않았는데 이제 움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데뷔전 뭐 패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라포르테를 펩 가르디올라가 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롱패스의 실력이 네, 굉장히 수려하다. 어, 괜히 펩 가르디올라가 그렇게 원한 괜히 펩 가르디올라가 원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어요. 네. 뭐 라포르테가 맨시티로 이적해서 빌바오가 이니고 마르티네스를 샀는데 아 이건 뭐 저는 사실 그쪽 라리가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 모릅니다만 뭐 팬들이 많이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레알 소시에다드의 그 에이스 역할을 하는 수비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EPL로 예를 들자면 맨유가
마팁을 사간 거예요. 뭐 스몰링, 뭐 에릭 바이 이런 애가 다른 데로 떠나니까 맨유가 돈 지르고 마팁을 사온 거예요. 다이렉트로. 내가 잘 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컸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라이벌 구단이다.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네. 뭐 구단에 욕을 할 게 아니라 선수를 욕을 해야죠. 선수를. 왜냐면은 그쪽에서 빌바오에서 먼저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바이아웃을 질렀기 때문에 라리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선수에게 선수 계약에 있어서 바이아웃이 걸려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마다 바이아웃 금액이 있는데 뭐 이제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그런 큰 구단 같은 경우에는 큰 구단에 있는 중요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바이아웃의 이제 가치가 굉장히 커요. 뭐 네이마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번에 피케가 재계약하면서 바이아웃 금액을 더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바이아웃 금액이 비싼 선수도 있지만 뭐 라포르테도 어떻게 보면 비싼 선수입니다만 뭐 이니고 마르티네스라든지 뭐 몇몇 선수들은 비싸지 않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그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빌바오도 무슨 생각으로 라이벌 팀에서 걔를 빼와야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간에 알려진 바이아웃 세간에 알려진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쓸만하고 바이아웃 가격이 적당한 선수는 저는 뭐 이니고 마르티네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가 라이벌 구단을 빼온 그런 마음, 멘탈, 그리고 사실 바이아웃을 질렀기 때문에 구단은 아무것도 못하고 선수가 이제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싫으면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빌바오로의 이적을 선택한 그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멘탈 그걸 욕해야지 구단은 사실 어쩔 수가 없죠. 구단 입장에서는 바이아웃을 질렀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그렇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이적생들이 굉장히 핫해요. 이적생들이 다들 데뷔골 넣고 난리 났더라고요. 뭐 산체스도 이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허더즈필드 경기에서 결승골이자 맨유 선수로서 리그 데뷔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뭐 지루 선수는 아직 데뷔는 안 했고요. 뭐 바클리도 아직 득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반다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적해서 FA컵 에버튼과의 경기가 이제 리버풀 데뷔전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또 이제 반다이크가 골을 넣었고요. 데뷔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아스날로 이적해온 오바메양도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에버튼과의 경기였는데 이번이 뭐 처음에는 뭐 열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못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뭐 안 나온 줄 알았는데 결국 선발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이제 득점을 또 했더라고요. 결승골을. 물론 그게 오심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키타리안이 그 경기에서 3도움을 했더라고요. 어, 갑자기 무서워지는 무키타리안인데 사실 리버풀 팬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아스날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안심이 되고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아스널은 오바메양도 그렇고 무키타리안도 그렇고 아 아스널이 챔스를 안 갔군요. 괜히 걱정했네요. 네. 아니 왜냐면 무키타리안 오바메양 다 챔스를 진출한 이제 맨유 도르트문트 이쪽의 소속팀이었기 때문에 이적해오면은 만약에 아스널이 챔스 진출팀이었으면은 챔스를 못 뛰는 거잖아요. 근데 유로파잖아. 아, 괜히 걱정했어요. 쓸데없는 걱정했어. 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누가 했을까요? 음, 탑 6?
나 탑4는 일단 이 정도. 그리고 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토트넘이 루카스 모우라 선수를 영입했는데 한때 이제 리버풀과도 링크가 있었어요. 일단 저는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잘만 성장을 한다면 현재 손흥민 선수의 폼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해요, 손흥민과. 약간 이제 남미적인 그런 느낌의 축구를 구사한다는 것 빼고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빼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구석이 꽤 많거든요.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기술은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이제까지 어느 정도 중하위권 클럽 이런 팀들 상대로 했을 때 조금 고전을 많이 했는데 못 뚫어서 수비를 루카스 모우라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시소코보단 낫겠죠. 네, 네, 시소코는 뉴캐슬로 돌아가서 해야겠죠. 뭐. 좀 토트넘 클래스는 아닙니다. 시소코가. 네, 그렇고요. 일단 토트넘도 거기에서 모우라만이 영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모우라는 아직 데뷔를 안 했고요. 리버풀 경기에서 데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 하지 않을까 일단 에릭센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독일 쪽으로 가면은 바추아이가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가는데 쾰른과의 경기였는데 데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라디오에서 도르트문트 쾰른 경기 승부 예측하면서 오바메양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좀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바추아이가 나와버리는겨. 난 바추아이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라이커가 없으니까 마땅한 그래서 좀 애매한데 바추아이라는 이제 선수가 있었단 말이죠. 바추아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었단 말이죠. 전 바추아이를 어느 정도 좀 나쁘게 말하면 과대평가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좀 이제 유망한 선수 크게 성장할 유망한 선수를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리그왕에서 첼시로 이적하기 전에 리그왕에서 보여줬던 그 활약은 마르세유에서 보여줬던 그 활약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 나이에 그 정도 활약. 아무리 리그왕이 이 4대 리그보다 좀 급이 떨어지는 리그라고 해도 그래도 어쨌든 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건데 전 잘했다고 봐요. 바추아이가 그래서 첼시로 올 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다. 개인적으로 뭐 루카쿠가 첼시로 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바추아이랑 루카쿠가 토토볼 뛴다면은 그거는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또 콩테 감독을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유로 때 유로 때 이제 인상 깊게 봤어요. 콩테 이탈리아를. 그때 이제 카테나치오 수비하면서 3백에 3-5-2 전술.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제 첼시에 접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지금은 3-5-2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3백 쓰면서 3-4-3 정도 이렇게 쓰면서 유연하게 하고 있지만 네, 뭐 바추아이랑 루카쿠가 투톱을 만약에 뗐다면 네, 저는 조금 무서웠을 것 같긴 한데 요즘 루카쿠가 맨유에서 보여주는 거 생각하면 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일단 선수가 팀마다 이제 바뀌기 때문에 기량이라든지 활약도라든지 바뀐데 뭐 바추아이 선수가 어쨌든 도르트문트 데뷔전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2골 1도움. 도르트문트가 쾰른을 3대2로 이겼는데 바추아이가 모든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2골 1도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바추아이가 헤트트릭까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좀 있었죠. 헤트트릭 하지 못해서.
선수 본인도 아쉬웠을 거고요. 뭐 근데 뭐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데뷔 경기에서 이 골도 와 무서운 선수죠. 그리고 추가로 더 말하자면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승부 예측 중 켈른 대 도르트문트는 맞췄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맞췄어요. 그렇고요. 오늘도 이제 승부 예측하니까 참가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네, 뭐 겨울 이적 시장 얘기는 이쯤 하고요. 아, 뭐 리버풀이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제 반다이크 영입했지만 쿠티뉴를 또 팔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체자가 영입이 되겠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반다이크 뿐이었고요. 영입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대체자를 굳이 영입해야 하는가? 아,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 스쿼드로도 충분히 챔스권에 들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여름에 이제 대체자를 사야 된다면 퓰리시치, 르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후보인 르마보다는 퓰리시치가 좀 더 나은 카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르마를 평가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르마가 나쁜 선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돈을 주고 둘 중에 누구 데려가고 싶어라고 물어본다면 전 퓰리시치라고 답할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마네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도 조금 이제 선수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겨울 이적 시장의 영입에 대한 그런 전술적인 측면의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런 이런 이번이 좀 이례적으로 열심히 활발하게 빅 클럽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EPL의 빅 클럽들이 사실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겨울 이적 시장을 쭉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이 정도로 활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도 그럴 것이 그 탑급 이제 뭐 리버풀, 맨시티, 맨유, 첼시, 토트넘, 아스널 이런 강호들 뭐 바르셀로나, 민헨,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유벤투스 이런 곳에서 선수를 겨울에 영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선수를 영입할 것 같아요? 당연히 유망한 선수 아니면은 당장 베스트 11에 들 수 있을 만한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특히 EPL 구단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선수를 영입할 이유가 없는 게 12월 달에 이미 박싱데이가 끝났기 때문에 1월 달에 굳이 로테이션 선수를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진짜 지금 맨시티처럼 EFL컵이랑 카라바오컵이랑 FA컵이랑 챔스랑 리그랑 다 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굳이 로테이션 멤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FA컵 챔스 리그 병행하면서도 사실 전 지금 탑6의 스쿼드로도 충분히 이제 로테이션 적당히 돌리면서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 11 선수를 어쨌든 영입하기 위해서는 베스트 11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겨울이자 시장은 첫째로 너무 비싸요. 왜냐면 그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구단에서도 에이스 선수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전술을 수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선수의 막 그러니까 네, 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감독에겐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럴 그런 리스크를 끌어안고 선수를 파는 거니까 좀 더 비싸게 판다. 그거 때문에요. 그거에 있어서 조금 거품이 많이 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게 좀 아쉬워요. 좀 그나마 나은 것은 이제
겨울 이적 시장부터는 보스만룰에 의해서 이제 계약 기간이 6개월, 소속팀과의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으니까 6월 30일 날 만료가 되는 선수와는 미리 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선 계약을 해서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소속팀에 이제 입단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있는데, 그런 이제 뭐 법이라고 해야 될까, 규율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겨울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겨울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보스만 룰이 굉장히 전 최선이라고 봐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보스만 룰에서 좀 꿀영입이 있던 선수가 샬케의 레온 고레츠카인데, 아, 이놈의 독국 바이에른 뮌헨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말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막스마이어 선수가 좀 도박성이 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영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홀딩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피지컬은 안 되지만 인터셉트라든지 패스의 길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서 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전부터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쿠티뉴의 역할을 해줄 선수를 막스 마이어가 어떻게 보면 잘 메꿔줄 수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 막스 마이어가 또 멀티플레이어기 때문에 왼쪽 레프트 포워드도 뛸 수 있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쿠티뉴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물론 지금 클라스는 쿠티뉴만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엠레찬에 대한 재계약 여부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 공짜로 선수를 보내서 돈 주고 대체자를 영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 마인드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스만 룰로 내줄 거면 보스만 룰로 또 다른 선수를 영입하자라는 거죠. 엠레찬이 워낙 뭐 엠레찬 미드필더니까 뭐 샤크에서 미드필더 하면 데려오면 되는 거죠. 막스마이어.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마이어. 네. 뭐 그거 말고 또 율리안 브란트도 있고 조나단 타도 있지만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유는 핵심 선수를 안 가져오는, 베스트 11에 들만한 선수를 안 데려오는 두 번째 이유는 전술을 많이 맞춰봐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요. 아무리 박싱 대회가 끝난 EPL이라고 해도 1월이 그래도 경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클럽이 지금 반다이크를 전적으로 이제 신뢰하고 선발로 출전시킬 수 없는 이유에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프리시즌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의 합을 맞춰보면서 서로 이제 조직력도 끌어올리고 그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에 선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연습을 미리 열심히 해보는 기간. 그렇게 해서 시즌이 시작되면 그 선수가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기간이 프리시즌인데, 그걸 안 거치고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겨울에 이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특히 위르겐 클럽이나 펩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있어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수들이 전술에 맞지 않으면은 다 내팽겨 치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술에 무조건 맞아야 돼요. 선수가. 그런 만족스러운 활약을 하지 못하면 팽당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라포르테를 데려온 것,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후반기에 다급하게 마레즈를 노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펩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선뜻 거금을 주고 데려기가 좀 겁나는 겁니다. 6개월을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못하면은. 그리고 선수 본인도 이적을 했는데 못하니까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좀 힘들어요. 데려오기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부. 기대되는 이적 얘긴데, 기대되는 이적은 한번 채팅으로 또 쳐주시면, 네, 기대되는 선수. 채팅으로 또 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는 일단 산체스와 오바메양, 바추아이, 반다이크, 라포르테, 네, 한 5명 정도 좀 소속팀에서 남은 기간 동안 큰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네, 뭐 앞에서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일단 뭐 더 할 얘기를 이제 만들어 왔어요. 마레즈에 대한 얘기인데, 음, 뭐 마레즈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마레즈가 프로답지 못하다라는 의견과 구단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마레즈가 이해는 가요. 마레즈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15, 16 시즌에 레스터가 우승을 하고 아스널이 강력하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바디와 마레즈에게. 그리고 본인도 가고 싶어 했어요. 마레즈가 잘 참아준 거라고 네, 하시네요. 네,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했어요. 어쨌든. 우승하고 나서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만약에, 한, 듣기로는 6천만 파운드를 알고 있어요. 6천만 파운드 정도 되는 오퍼가 온다면, 너를 순순히 보내주겠다. 그냥,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게 그냥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계약에 그렇게 명시를 한 건 아니고 구두적인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이적 시장을 한 세네 번 거쳤는데도 마레즈가 팔리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레즈가 불만을 가지는 거죠. 왜 나를 이제 안 파느냐. 아마 그 전에 뭐 계속 오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이번에 좀 이제 맨시티가 왠지 몰라도 갑자기 이제 확 떠가지고 그런 건데 아마 아스널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스날이 몇 번 이제 그 정도 금액을 오퍼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레즈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단이 너무 안일했어요. 어 구단이 너무 이제 사실 마레즈 같은 선수는 미리 떠날 것을 대비하고 있었어야 돼요. 레스터 시티가. 왜냐면 레스터 시티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우승 한 번 한다고 B클럽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승을 했고 그 다음 시즌으로 그 성적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레스터 시티는 굉장히 개판이에요. 우승하고 나서 감독이 2번이나 바뀌었거든요. 라니엘이 자르고요.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 감독이 있었는데 셰익스피어도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 자르고 클로드 피엘 감독이 부임을 했죠. 지금 이제 클로드 피엘인데 어쨌든 우승하고 나서 감독이 2번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구단이 잘 안 돌아간다. 성적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되고 약간 구단에서
근데 약간 구단에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승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또 경쟁력이 있는 팀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라니에리 감독을 경질한 거에서부터 약간 그런 마인드가 약간 보였거든요. 우승을 시켜준 감독을 다음 시즌에 부진했다고 잘랐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부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16강까지 갔으니까 레스터가 지난 시즌 지난 몇 년 리버풀을 되돌아봤을 때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은 이번이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런 리버풀도 힘든데 힘들게 가는 곳이 챔피언스 리그 16강인데 레스터 시티는 한 번에 간 거잖아요. 처음 진출하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번에 16강까지 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 이제 세비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대가 심지어 세비야와 1차전까지 라니엘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비겼나 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 킥오프 유입이 뭐죠? 네 일단 네 어서 오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스터 시티가 거만함이 있다. 우리는 우승팀이야. 우리는 얼마 전에 우승한 우승팀이야라는 거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마레즈를 팔지 않은 것도 이번에 팔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체자를 생각해두지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레스터 시티가 대체자를 생각해두지 않은 부분에서는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야, 네, 네 그래서 좀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거만했다. 거만함에서 나온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마레즈가. 결국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캉테 보내주고 바디도 사실 아스널 거의 이적할 뻔했잖아요. 16, 17 시즌에. 근데 이제 메디컬에서 갑자기 본인이 뛰쳐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마레즈도 어느 정도 화가 난 거죠. 심지어 드링크워터도 갔잖아요. 첼시로. 근데 왜 난 안 보내주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실망감이 컸다고 해도 프로면 프로답게 해야죠. 돈 받고 일하는데 훈련 참가 안 하고 경기를 안 뛰겠다는 것은 파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태업도 아니에요. 파업이거든요. 사실 쿠티뉴가 좀 마음 아프긴 한데 쿠티뉴가 그래도 여름에 깽판 치고서 그래도 겨울 이적 시장 떠나기 전까지는 활약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해트트릭도 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해트트릭도 하면서 막 엄청 열심히 뛰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그나마 기분 좋게 그만 막 여름에 이적 요청서 냈을 때보다 기분 나쁘게 헤어진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실 마레즈가 지금 이런 스탠스를 계속 하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한다면 만약에 제가 레스터 시티 팬이었으면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전화가 와서. 음, 그래서 어쨌든 저 만약에 제가 레스터 시티 팬이었으면 그냥 실망했을 거예요. 마레즈의 스탠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일단
처음으로 잘못한 것은 레스터 시티가 맞지만 마레즈가 너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맨시티도 좀 그런 게 돈을 얼마나 쓰는 거예요, 맨시티 진짜. 좀 화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욕심쟁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선이 사실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맨시티가. 스털링, 사네. 물론 스털링이 이번 번리전에서 못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보여준 활약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스털링, 사네, 뭐 다비드 실바, 그러니까 뭐 다비드 실바, 뭐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에서 뛸 수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도 있고요. 뭐 사네가 부상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바가 요즘 제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마레즈를 사와서 이 선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6명으로 만들었어야 됐나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네, 네, 레스터가 잘못한 게 맞죠. 네. 레스터가 잘못한 게 맞아요. 가장 큰 잘못은 레스터가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네. 네, 가장 큰 잘못은 레스터가 한 거고. 네, 그래서 뭐 FFP가 좀 이제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파리에 대해서 좀 조사를 UEFA가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워낙 그런 거 잘하는 데가 원래 돈 많은 데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막 덮고 메꾸고 이런 거. 메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결국엔 둘 다 이제 중동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구단주로 있는 곳이고 또 스폰서도 본인 돈으로 본인 이제 기업에서 이제 돈으로 이제 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이제 파리랑 맨시티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봐요. 근데 파리가 좀 더 많죠. 제가 알기론 파리 구단주가 만수르보다 더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참 돈이 없는 구단은 씁쓸하죠. 리버풀이 돈이 없다는 건 아닌데 뭐 맨시티가 과도하게 많이 쓴다. 맨시티랑 파리가. 심지어 파리는 음바페 돈을 아직 지불 안 했어요. 임대기 때문에 아직은 임대 신분이라서 음바페 돈을 지급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이 되면은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 2천 네, 한 2천억 정도 되는 돈이 모나코로 아 파리가 좀 그렇습니다. 모나코 돈 많이 벌겠네요. 르마도 팔릴 건데. 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